자, 오늘 문제는 강의입니다. 요것도 이제 법령이라든지 대학 교재 내용이 나왔는데, 요걸 정확히 알면은 쉬울 텐데, 모르면 맞추기가 어렵겠죠. 일단 뭐 1번과 2번 답이 아니죠. 개념, 가장 기본 개념이니까 이건 다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직은 상이한 직렬, 전보는 같은 직렬인데, 직급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직급은 직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직렬 아래서 계급이 같다 또는 그 등급이 같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 왜 같은 직렬 아래 등급이 같으니까 직급이잖아요. 그냥 대놓고 그냥 직렬 직급 내에서 왔다 갔다 한다도 전보는 맞으니까 차이가 있다면 전직은 시험 쳐야 되고 전보는 시험이 없죠. 또 시험에 나왔을 때 요 대학교 다 있거든요. 이게 이제 반 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다 정리되어 있는데 지금은 오늘은 강의이 답이겠지만 다음에는 전직과 전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이 만약 행정 직급으로 시험 쳤죠. 그러면은 4년 내지 5년 안에는 다른 직급으로 전직이 안 돼요. 또 전보는 전보 제한 기간이 있어요. 필수 보직 기간이 3년이거든요. 이런 내용도 깊이 물어볼 수 있어요. 아직까지 전직이란 데에서 몇 년 안에 전직 시험 칠 수 있는가 이런 건 시험에 나온 적이 없지만은 대학 교재는 설명돼 있고 기술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번에는 그거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정리해야 되겠죠. 이제는 나온 것만 봐서는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잘 나오는 개념이라면은 그 나오지 않는 다른 지문도 같이 첨가해야 됩니다. 자, 행정학에서 저도 이제 여기 강사를 하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강사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뭐 강의를 아주 잘한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런 트렌드를 엄청나게 빨리 받아들이세요. 빨리 받아들이고 트렌드 바뀌었을 때는 바로바로 수정합니다. 변화가 쉽고 변화도 받아들이고 나이가 많으셔도 되게 유동적이에요. 여러분도 여태까지는 그냥 기출문제만 보고 어떤 해석이라든지 뭐 속어법 풀었는데 그런 식으로는 더 이상 안 될 겁니다. 안 될 거니까 여러분 적응하셔야 돼요. 이제 적응해가지고 이런 걸 추가시켜가지고 좀 더 보셔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몇 개 더 맞을 수 있어요. 그럼 합격하잖아요. 괜히 그냥 운에 맡기지 마시고 한 번만 더 보신다면 훨씬 더 유리하니까 한 번만 좀 봐주십시오. 자, 어쨌든 전직 내용도 정리할 겁니다. 전보도 봐야 돼요. 그래서 전직은 아직까지 여러분 못 봤을 거야. 같은 직렬에서 내가 행정직 들어왔을 때 세무직으로 가고 싶다. 그럼 어떻게 돼? 4년 내지 5년의 기간이 필요해요. 이건 못 봤잖아, 지금. 이런 것도 대학 교재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주제가 그게 아니었습니다. 강임은 바로 밑에 직렬로 내려가는 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이제 문제는 뭐다? 만약에 그 직렬이 없을 때 다른 직렬로 내려갈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문제였잖아요. 이거 법령에 있는 거였고, 대학 교재에도 있어요. 내려갈 수 있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 아닙니다. 답이 3번 틀렸는데, 이걸 풀 때 뭐 보니까 무슨 뭐 행정학엔 단정 규정이 없다.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이건 틀린 거로 봐야 된다. 이런 감이 중요하다 하는데, 그런 거 매달리지 마시고 그냥 그 지문 한번 보시면 돼요. 바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니까 이제 4번이 이제 문제였죠. 3, 4번 중에 문제였는데, 3번은 되게 전직할 땐, 전입할 땐 전입 시험을 쳐야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건 국가공무원법에 있어요. 국가공무원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있는데, 입법부 공무원 시험, 국회직 시험하고, 여기 법원직 시험하고 행정직 시험 과목이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원칙이 뭐다? 전입 시험을 쳐야 돼요. 근데 지방직은 어때요? 모든 지방직 공무원은 행정부 안에 있는 공무원이고 과목이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같은 과목이니까 시험 칠 이유는 없죠. 그래서 지방공무원법에는 시험 치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여태까지 시험은 되게 뭐가 나왔다? 국가공무법에 전입할 때는 시험 쳐라 이런 말만 나왔었는데 갑자기 지방공무법 물어봐 버리니까 그런 얘기가 없죠. 그래서 이걸 공부하신 분이라면 오히려 4번 때문에 헷갈려요. 전입은 시험 쳐야 되는데 동의가 아니야 하면 시험 아닐까?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고 4번을 많이 찍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왜? 3번도 잘 모르겠고 4번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4번 찍으신 분들은 되게 그랬고 1번, 2번 찍으신 분들은 이미 이거는 뭘까요? 행정학에서 기본 개념 아직 안 공부하시니까 이건 열애 문제고 3, 4번 놓고 찍었어야 될 거예요. 그럼 정답률은 50 나와야 되겠죠?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넘어가면 답이 3번이었는데 이 대학 교재 내용입니다. 다시 돌아가 볼게요. 되게 어떤 법령 지문이 나오는데 교수님들이 그 법을 들고 가서 문제 내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법령보다는 대학 교재 기반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대학 교재를 가지고 거기에 나온 지문을 문제할 건데 인사행정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법령 내용이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인사행정 교재 기술되어 있는 게
법에 기술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는 법령에 냈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대학 교재를 그냥 보고 내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3번 지문은 그대로 있습니다. 4번 지문은 법령 보고 내신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출제자라면 대학 교재를 봤는데 난 강임을 내고 싶어. 그럼 강임 규정을 볼 겁니다. 대학 교재 내용을 볼 거고, 그다음에 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법의 강임 규정을 한번 볼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내는구나,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일단 여러분 교수님이랑 법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교재를 먼저 보고, 요 교재를 가지고 지문 만들다 보니까 좀 모자른다면은 다른 법령 규정도 좀 참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 교재 항상 먼저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관련 법을 보는 거지, 법만 내리기리 본다고 해서 전부 다 정리되는 게 아닙니다. 자, 가겠습니다. 대학 교재 어떻게 나오나 봐. 강임은 현재 직급에서, 우린 계급제니까 직급이나 계급에서 일시적으로 하위로 내려간다. 조심할 게 2번 잘 나왔죠. 강임은 징계가 아니다. 이런 건 법령 규정 없잖아요. 강임은 징계가 아니다. 요게 여러 번 시험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4번도 잘 나왔, 4번이 안 나왔구나. 올해 나온 게 3번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직렬 내 사위 직급이니까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만약에 동일한 직렬이 없다면은 다른 직렬로 갈 수 있다. 이건 법에도 있거든요. 요 대학 교재 그대로 있어. 요걸 그대로 낸 겁니다, 지금. 없다고 이게 시험에 낸 거잖아, 지금. 그다음 내려가니까 요 밑에 건 이론입니다. 강임은 직제 변경 등을 없을 퇴직을 회피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요것도 이제 봐둬야 되겠죠.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강임 보니까 이건 법령 규정이네. 직제 정원 변경 예산 감소를 퇴직되었을 때, 대체 또는 다른 기관을 전입되었는데 그 기관에 내가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인터넷 들어가시면은 그 카페 같은 데 들어가시면요, 내가 어느 지역으로 가고 싶은데 혹시 자리 있으면은 내가 글로 가겠다. 교환하자. 내가 지금 7급인데 난 8급으로 갈 생각도 있다. 이러면은 내가 밑으로 내려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지, 정원이 없어져서 낮은 직급 감소할 때 본인이 동의한다면은 강임대 내려갈 수 있어요. 그렇지? 6번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한때는 징계 수단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인용되지 않는다. 안콘데 못하네요. 그다음에 나는 앞으로 나온다. 요 7번이 나오겠죠. 또 나올 수 있는 기간이 좀 걸리겠지만은 많이 또 나온다면은 뭐가 없다는가, 강임된 자가 위로 올라갈 때는 우선 승진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승진 대상자가 있다면 한 사람 강임이고 한 사람은 강임이 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강임된 자가 먼저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미 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원래 승진이 시험 쳐야 되는데 시험 면제다. 이런 규정도 나왔죠, 지금. 이건 법에는 시행령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시행령까지 다 볼 이유는 없으니까 요 책에 나와 있는 요 내용 정도는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혹시 알아 다음번에 나왔을 강임은 승진 처리된다. 승진할 때는 똑같이 다른 후보자와 같이 시험 친 다음에 올라간다게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건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요게 대학 교재 내용이고, 넘어간 법령 내용이에요. 강임이라는 내용이 나왔죠. 그 다음에 2번 조심해야 돼. 강임은 결격 결혼 보충 방법이야. 이걸 내가 강등으로 바꿨을 때 되게 어렵다고 했는데 요게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승진해서 신규로 됐고, 어떤 자리 비었을 때 신규로 밑에 쌈 올릴 수 있고, 강임도 있어요. 강임도 결혼 보충 방법이야. 전직도 있고 전보도 있고요. 그래서 이 강임을 뭐로 바꾼다? 강등으로 바꿀 겁니다. 시험이 나왔고, 어떤 자리 비었다고 해서 딴 사람 징계줘서 강등시켜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강임은 결혼 보충 방법이어도 강등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강등도 신분상 불이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4번처럼 이 신분상 불이익이기 때문에 이거는 소청 심사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청구서 줘야 돼, 사유서 줘야 되고요. 그래서 형해, 선고, 징계, 전부 다 신분보장 규정인데, 강임도 신분상 불이익이기 때문에 소청 심사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니까 직제 정원 변경이나 예산 감소로 폐직되었거나 과원되었을 때, 또는 본인이 동의할 때, 요 앞에 거는요, 직권 면직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직권 면직보다는 강임이 낫잖아요. 잘리는 것보다는. 또는 동의했을, 아까 봤듯이 내가 내려가겠다 동의했을 때 강임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선 임용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라갔을 때 승진 시험은 없다는 것,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도 어째 신분상 불이익이기 때문에 징계 처분뿐만 아니라 강임할 때도 뭘 해야 돼? 처분 사유서 교부해야 됩니다. 신분상 불이익이니까. 물론 동의할 땐 예외예요. 그리고 밑에 있죠? 본인이 동의할 땐 예외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뭐다, 이제 그 강임 규정 얘기예요. 그래서 대학 교재는 아주 간단하게 나왔는데,
법령이 좀 세밀하죠. 근데 항상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돼? 대학 교재가 먼저가 돼야 돼요. 아마 틀리는 건 여기서 만들 거예요. 여기서 대학 교재 내용에서. 근데 보기가 모자르다 보니까 다른 데서 갖고 올 수 있어. 이렇게 법령 내용에서. 그래서 항상 대학 교재가 먼저가 돼야 되고 이걸 기반으로 나머지 관련된 규정을 좀 보는 겁니다. 제가 했잖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강의 내용 다 갖고 온 거예요, 지금. 그래봤자 지금 A4 한 장도 안 됩니다. 반 장도 안 돼요. 반 페이지도 안 되니까 한번 보시면은 정말 쉽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거 말고 제가 이제 4번 때문에 헷갈릴 것 때문에 전입과 이제 전입 갖고 왔어. 1번은 뭐냐면 국가공무원법이에요. 보다시피 국회, 법원, 헌재, 그다음에 행정부죠. 독립기관하고 행정부 기관들이야. 이때는 시험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뭘 해야 돼? 시험 쳐야 됩니다. 시험 쳐야 돼요. 물론 시험 과목이 같다. 국영사는 같잖아 지금. 그럼 면제입니다. 그럴 수 있지만 다른 과목이 존재하면 국회직과 행정직은 다르니까 시험을 쳐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밑에 지방공무원 정말 행정부 공무원이에요. 행정부 내 공무원이고 지방직은 시험이 같아요. 지금 시험 과목 같기 때문에 시험이 없죠. 지금 시험 얘기가. 대신에 뭐가 들어와 있다? 동의받아라. 요게 들어와 있죠. 요게 이제 지문에 시험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 지문 때문에 아마 3번을 못 찍으신 분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제가 공부했을 때는 이렇게 배웠다. 전입은 시험 쳐야 되더라. 그러니까 동의가 아니라 아마 시험이 아닐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그래도 공부를 좀 하시고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왜? 전입은 시험 쳐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오히려 독이 돼버렸지, 지금. 차라리 몰랐을 때는 그냥 감으로 찍었을 텐데, 이게 알아버리면 감이 안 됩니다. 정확히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냥 전입을 시험 친다는 건 사실만 알았지, 왜 시험 쳐야 되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몰랐다면은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과목이 같을 거니까, 이건 시험은 얘기가 안 나왔어, 지금. 요게 이제 1번 국가공무원법, 2번 지방공무원법이에요. 국가공무원법 냈다면 시험이라는 얘기가 나와야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답은 그래서 3번이었는데, 자, 다시 1분만 정리할게요. 대학 교재 내용의 반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강등이 나왔지만 거기에 전입도 있고 전직도 있고 세부적인 내용 다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입할 때는 보통 4년 내지 5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전직할 때, 전직 시험 칠 때요. 전입이 아니라 미안해. 전직할 때. 그 다음에 전부할 때는 필수 보직 기간이 필요하다. 3년이다. 다 법에 있는 내용이지만 전부 대학 교재도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정리하셔야 될 건데 여러분이 하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좀 발 빠르신 분, 그다음에 약간 적응력이 좋으신 강사님들은 분명히 이걸 정리해서 분명히 드릴 겁니다. 모의고사 나올 거고 동모에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여태까지 동형 모의고사가 기출 변형이었다면 앞으로 동형 모의고사는 이건 기출 변형이 아니라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새로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문제화돼야 돼요. 그래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기출 문제만 계속 본다고 해서 지금 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많이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